누구나 이 AI를 배우고 현업에 적용하고 싶다, 또는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열정을 좀 불어넣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어쨌든 결국에는 이 포스코 그룹이 AX의 시대에 살아가는 정말 큰 미래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숨어있는 인재가 너무 많다. 이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못했던 것뿐이고 이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번 교육 자체가 이 느슨해진 포스코 그룹에 긴장감을 준 교육이 아니었나 싶은데, 교육이나 HRD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다들 하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은, 경영진에서는 그 디지털 교육을 빨리 시켜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든 이제 DX 역량을 좀 갖춰서 우리도 AX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주문을 내리는데, 그 HRD 담당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DX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건 간에 이번에 이제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포스코 그룹에 있는 그 다양한 사업회사에 속한 교육 담당자들이 DX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방향을 제시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또 효과가 있지 않았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교육의 자체의 영향력이 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에 와닿게 느끼는 거는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저의 각 그룹사에 있는 동기들도 벌써 이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다양한 DX 전문가분들도 저한테 이 교육은 진짜 좋았다더라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누구나 이 AI를 배우고 현업에 적용하고 싶다, 또는 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열정을 좀 불어넣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들이 어쨌든 결국에는 이 포스코 그룹이 AX의 시대에 살아가는 정말 큰 미래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팀 스파르타에게서 이제 제가 이번에 느꼈던 가장 큰 좀 와우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였냐면은, 클래스를 구성을 할 때 교육생은 뭐 25명, 메인 강사 1명, 보조 강사 2명, 실습을 도와줄 코치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안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팀 스파르타에서 이제 그 이후에 역으로 또 저희한테 제안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 숫자로는 그 1대1 케어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 코치들을 좀 더 많이 투입을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를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할 텐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품질을 일단 우선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그때 사실 저는 솔직히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가 정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가 하는데, 이러한 트렌드들을 좀 잘 적용을 해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그룹사의 전체적인 업종에 기반해서 사무계와 기술계로 나눠서 반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직군들에 맞추어서 최대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들을 제공을 해주셨을 때 뭔가 이분들이 이러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정말 현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서 가장 와닿았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 평가회에서 참여했던 이제 여러 회사들의 제안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스파르타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적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딜리버리 하는 사람의 전문성, 그리고 딜리버리 하는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우수했고요. 워낙에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바뀐 트렌드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이제 그 사람을 모셔서 투입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강점을 보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컸던, 스파르타를 선택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선 1대1 과제 코칭 지원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나서 실력 있는 강사진과 코치진의 구성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강사진과 코치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교육생들도 느슨해지고 이러한 몰입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스파르타에서 제공해주신 강사진과 코치진들의 교육과 코치 방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이 신뢰를 잃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이 교육에 끝까지 임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과정 운영을 집합으로 4주간 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드백 반영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또한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해커톤 그리고 제로톤 그리고 올해 AI 활용 전문가 과정 개편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HRD에서는 이제 최고의 교육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과정에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게 최고의 이제 학습이고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실히 한번 이번에도 또 느꼈고, 그리고 그게 특히나 DX 교육에는 과제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는 걸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 쪽은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 그 넓은 범위에 그 포진해 있는 여러 기술들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학습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들고 와서 필요한 기술을 학습시켰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나 교양 수준의 교육들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집합교육으로 넓게 이렇게 뿌리는 교육으로 하겠지만, 어떤 전문가를 키워낸다든지 혹은 이제 부서에서 한 명씩은 그 AI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낸다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무조건 과제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직원들이 이런 이제 역량이 필요한 이런 역량을 이제 확보해야 해서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역량 확보 노력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 특히나 DX에서는 그 숨은 인재를 이제 찾아내는 역할도 HRD에서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커톤과 제로톤 그리고 AI 활용 전문가까지 좋은 기회로 이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숨어있는 인재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못했던 것뿐이고 이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열정과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인재분들이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잘 방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로서 해커톤과 그리고 AI 활용 전문가 과정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좀 두 니즈가 상호작용을 할 때 좀 더 큰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게 그룹 차원에서도 혁신이 생길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10년,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보니 결국 조직에서 변화는 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바텀업으로 이제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찾기가 드물고 결국은 탑에서 변화하겠다라는 의지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스폰서십을 변화 주체에게 많이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 회장님 그리고 각 그룹에 있는 이제 DX 담당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계셨고, 변화를 할 때 사실은 DX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먼저 직원들이 DX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역량을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도입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쉽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직원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그만큼 갖춰줘야 비싼 돈 들여서 도입한 기술이나 도구들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은 사실은 뭐 돈만 날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직원들의 역량도 같이 따라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경영진들이 확고히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역량에 대한 관심, 두 가지를 모두 다 경영진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더님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부딪혔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러한 의견들과 아이디에이션들을 많이 모아서 이거를 보고했을 때 그분들이 이게 낯설고 원래 예산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예산을 할당해서 이런 건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봐라, 이런 것들이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올린 이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고 주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도 그렇게 한없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받은 만큼 최대한 성과를 내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인재창조원 안에서
입사했어도 제가 이제 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센터장님과 함께 아이디에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장님 보고와 원장님 보고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경험조차도 이 젊은 사원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발빠르게 변화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스파르타에 전화하세요. 일단은 저는 붐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해커톤을 했던 이유도 직원들의 관심을 일단 먼저 끌어보자. 사람이 관심이 없으면은 옆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참여를 안 하거든요.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 되게 재밌겠는데? 라는 그런 이제 관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붐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붐업이라는 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람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것,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영진의 또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어있는 인재가 너무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회사 소속원들 중에 정말 숨어있는 인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발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붐업 차원, 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수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과 그러한 기획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현업에 AI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자, 이런 것도 좋은 방면이지만 그 전에 그 양성을 위해서 어떤 현업에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먼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의 능력을 한번 발견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과거를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좀 보수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직 문화도 좀 딱딱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간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항상 최신 기술, 디지털, 정보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왔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보는 모습은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치열하게 새로운 기술들과 디지털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거대한 꿈이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AI 도입을 잘했고 AX에 있어서 좀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명칭이 붙을 수 있도록 포스코 그룹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기술들을 좀 많이 따라잡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변화하는 걸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제철 기반의 기업이다 보니까 옛날 방식의 제조업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조업 현장에 가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인공지능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이 앞으로의 포스코 그룹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